안녕하십니까. 2026 9월 25일 새벽 무기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온통 난립니다. 서해에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실종이 됐는데 그 이후에 북한에 의해서 총격을 당해서 사망을 했고 화장까지 처해졌다. 이렇게 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자, 그럼 그 시각에 도대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뭐 했고 우리 군은 어떤 대응을 했느냐 하는 문제까지 지금 번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통령 또는 국방부의 조치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도대체 우리 군의 전력 자체가 무너진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추미애 지키기의 전선에 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데에 신경 쓰는 사이에 북한이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그 다음에 화장까지 시키는 일이, 그걸 눈으로 뻔히 보고 있어가면서도 제대로 대응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거기다가 대통령은 그 보고를 받고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공연 관람하러 가서 이 헤드셋 끼고서 가서 공연을 보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눈에 비치면서 뭐 하는 나라냐, 이렇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는 아니, 이 사건이 기본적으로 21일 낮 12시 51분에 해경에 처음 신고가 됐고요. 그 이후에 실종됐다고 해서 여기저기 찾아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 대통령한테 첫 번째로 서면 보고가 올라간 게 22일 오후 6시 30분이라고 하는데, 이때까지 아니 대통령한테 일보라도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그것도 NLL 인근에서 실종이 됐다는 일보라도 당연히 알렸어야죠. 왜 그러냐? NLL 부근에서 실종됐다는 얘기는 북한과의 연관성이 매우 유력한 거고요. 자칫 잘못하면 NLL에서 우발적인 충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LL에서 더군다나 우리 어업지도선에 승선하고 있던 그런 우리 공무원이 실종이 됐다. 이 사실은 대북 이런저런 용의점 관련 이런 거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실종 자체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21일 낮 12시 51분에 신고가 된 것이 왜 대통령한테 첫 서면 보고가 22일 오후 6시 30분까지 24시간이 훨씬 넘어서까지 보고가 안 되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지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22일 오후 6시 30분부터 실제 이제 총격을 받고 화형, 그러니까 불에 태워져서 시신이 불에 태워지는 걸 우리 국방부가 한 40분 정도 관측 장비를 통해서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국방부는 뭐 했습니까? 당연히 6시 30분에 대통령한테 첫 보고가 있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이 부유물 같은 데에 구명조끼 입고 이렇게 끌려가면서 취조를 받는 것, 이걸 국방부가 관측 장비로 봤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그 사람을 우리 국민이니까 구출하려는 시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시도도 없었다. 거기다가 대통령한테도 보고가 이미 오후 6시 30분에 대해서야 들어갔고, 그 다음에 밤 10시 30분에 총격으로 인해서 사망했고, 그 다음에 시신 훼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에 태워졌다, 이런 것들을 밤 10시 반에 보고를 했다는데 9시, 그로부터 한 1시간여 전에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보고가 늦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우리 군이 도대체 관측 장비를 통해서 북한이 우리 국민을 총으로 쏴 죽이고 기름을 끼얹어서 불로 태우고 하는 거를 뻔히 쳐다보고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 이게 군의 자세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도대체 그동안 뭐 했느냐. 그러니까 청와대는 첩보 수준의 보고를 확인하고 이를 공포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첩보 수준입니까? 군이 관측 장비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건 첩보 수준이 아니죠? 그래서 최종 보고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랬더니 24일 오전, 어제 오전에 군이 최종 보고를 했는데, 여기서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첩보가 신빙성이 있느냐. 자꾸 믿을만 하냐고 얘기를 하니까 군이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신전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신전력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가 지휘하는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군에 대한. 그런데 거기서 보고하는 걸 가지고 자꾸 그 믿을만해? 믿어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대통령이 정신자세, 우리 군 수뇌부의 정신자세를 가지고서는요 도저히 북한과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싸우겠다는 생각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평화를 유지하겠다. 아니, 싸울 생각이 없이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겠습니까? 그건 뭐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 이런 거 들먹이지 않아도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건 역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절대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 건 뭐 역사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본인이 지휘하는 군에 대해서 그 첩보라는 것도 우스운 겁니다. 관측 장비를 이미 다 봤는데 무슨 첩보입니까? 그건 관측이죠, 관측. 눈으로 봤는데 그걸 자꾸 대통령은 첩보라고 깎아내리고 그러면서 믿어도 되느냐 이런 식으로 다그치면 그럼 국방부는 당연히 뭐 아리송합니다. 이게 바로 정신전력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 회사에서도요, 사장님이 직원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도 또 아래 직원을 믿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 회사는 콩가루지발이 되고 맙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군은 뻔히 관측장비로 우리 국민이 북한의 NLL을 어떻게 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넘어가고 나서 북한군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끌려가면서부터 취조를 당했다는 건데 그걸 뻔히 보고서도 가만히 있었다. 경고를 하든가 뭐 공포탄을 쏜다든가 돌려보내라고 한다든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세가 없다는 거죠. 시도조차 안 했습니다. 성공 여부는 둘째치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신전력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장 지금이라도 싸울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평화라는 건 오지 않는다. 평화는요, 힘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4일의 태도도 문 대통령의 행적도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자, 그렇게 오전에 보고를 받고요. 그러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참석 안 하고 안보실장 주재로, 그건 무슨 얘기냐? 대통령이 머릿속에 이 사건이 별거 아니라고 딱 박혀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안보실장이 주재해. 그냥 너희들끼리 해. 이런 얘기죠. 너희들끼리 해. 이런 정신자세를 가지고 우리 국민, 우리 공무원,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는 우리 공무원의 생명이 대통령에 의해서 경시당하고 있는 장면이다. 뿐만 아니라 어제 오후에 바로 김포시에서 디지털 뉴딜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아카펠라 공연을 대통령이 관람하고 이렇게 저 헤드셋 보고서 하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니, 최종 보고까지 받고, 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북한에 끌려가서 총격을 당하고 부당하게, 이 국제적인 룰에도 이건 없는 겁니다. 부당하게 총격을 당하고 심지어는 잔인하게 기름을 끼얹어서 불에 태워지는 일이 눈앞에서 뻔히 일어났고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은 공연을 관람한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상당수의 청년들이 내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되는가 하는 회의에 빠져들고 있다. 이게 바로 정신전력이 무너지고 있다. 내지는 무너졌다. 문재인 정부 3년 남짓 지나면서 우리 군의 정신전력은 무너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 문재인 정부는 안보의식 회의 뭐 이런 얘기를 지적할 때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자, 실질적인 국방비가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보다 늘었다. 사실입니다. 늘었습니다. 왜 늘었느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군 전력 증강 사업을 하느냐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놨고 그때 해외 무기 같은 거 사들이는 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방 비용이 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박근혜 정부 때 그때
그게 바로 한반도 안보 문제를 위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국방 예산 늘었습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을 사와야 되니까. 그때 계약금만 내고 했던 것을 지금은 사와야 되니까 당연히 국방부가 늘죠. 대표적인 게 F-35A 이런 겁니다. 스텔스 전투기 같은 거. 그런 거 그때 다 계약했으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와야 되니까 당연히 국방비가 늘죠. 그럼 무기만 좋으면 뭐합니까? 싸우려는 자세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정신전력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거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얘기만 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지킬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일선 부대에서 과연 내가 목숨을 바쳐서 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정신전력 자체가 무너졌다는 얘기죠. 무기 아무리 좋으면 뭡니까? 무기를 다루는 사람들의 정신 자세가 무너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군대 용어로 정신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왜 정훈장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는 여러 가지의 어떤 정치 훈련 이런 것도 하는 데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신자세. 군인이 정신자세가 무너지면 싸움은 못합니다. 그러면 군인으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던 것이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주한미군 사령관이 Fight Tonight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밤에라도 우리는 싸울 수 있다. 제가 통일부나 또는 북한 사람들 만나서 이리저리 취재를 해가면서 북한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김정은이 그랬더군요. 남한 군대는 우리한테 상대가 안 된다. 거기에 숨어 있는 게 뭡니까? 미군은 무섭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미군을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지금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미군은 전투를 실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투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저렇게 우리 국민이 가서 불에 태워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냥 관측장비로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는 군이 과연 싸울 태세가 되어 있느냐. 그러나 미군은 실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싸우고 있는 나라고 그 다음에 싸울 자세가 돼 있어. Fight Tonight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과 대화가 되는 것이고요. 북한과 대등원 관계에서 대화를 하고 내지는 북한이 자꾸 미군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북한이 미군을 무서워한다. 근데 북한은 우리 한국군은 무서워하지 않는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군 수뇌부의 정신전력이 무너져 있고 싸울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북한이 세게 나가면 그러면 우리 군은 평화 어쩌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군 수뇌부는 이번에도 북한이 저렇게 할지 몰랐다 이런 국방부 관계자 코멘트가 있더군요. 왜 모릅니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박광자 씨 사건 비롯해서 과거에 길게 올라가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까지 북한은 원래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 군은 지금 북한이 그럴 줄 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군대를 가지고는 나라를 지킬 수가 없고 우리 국민을 지킬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자, 문 대통령을 비롯한 군의 정신 자세 이거를 일신할 때가 돼 있는데 지금 이 정부 가지고는 어렵겠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이 시간 동안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밝혀내는 일이 우리의 숙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